시장에 대한 통찰,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미동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결국에 가서는 시장은 탄핵 리스크가 적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상원 쪽으로 가결된 안이 넘어가야 되는데 펠로시는 넘기지 않고 있죠. 근데 우리가 하나는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부결을 칠 확률이 되게 높죠, 상원에서. 근데 정치와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.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죠. 어쨌든 하원에서는 가결이 됐기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견디는 것은 대단한 증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특히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이 탄핵안보다는 지표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.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죠. 그래서 시장이 경기가 살아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대형 이슈는 없는데 시장이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좀 특이하다.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.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돌파를 완벽하게 시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수상으로는 일단 돌파가 됐어요. 근데 차트상으로는 추세 연장선에 그대로 있죠. 특히 월봉이기 때문에 이달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번 주 금요일, 그다음에 다음 주, 그다음 주 월화까지 거래를 확인해야 되죠. 그래서 월봉이 어떤 모습을 마감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지금 지수로 보시면은 고점이 현재 지수가 28,376이죠. 어저께 고점보다 30% 높아졌어요.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제가 볼까요? 확대해서 좀 보면 이 추세 연장선에 그대로 있어요, 아직. 그러니까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월봉상으로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의 갭을 좀 그 사이 갭을 좀 메워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한번 매수를 가담해 볼 필요성이 있죠. 근데 만약에 이달 말까지 저게 돌파가 또 시도하다가 돌파가 실패하게 되면 월봉상 캔들의 완성이 마지막 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시장을 이끌 때는 조그만 재료로 이끄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가야 되거든요. 아시겠지만 뭐 재작년에는 미국이 감세로 막 계속 끌어올렸잖아요. 그런 부분. 근데 금리를 뭐 계속 내리는 분위기로 완화를 분위기로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재료는 없거든요. 그런 재료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큰 장을 가기 위한 어떤 뭐 전제 조건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그게 뭐 무역사 2차까지 다 마무리되는. 근데 그것도 1차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뭐 2차는 무난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갑자기 1차의 합의가 확 깨져버리지 않는. 지금 뭐 2차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큰 재료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맞는데 이달 말까지 월봉이 완성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원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원달러는 지금 약 2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2년 전에 1,070원, 지금 현재 1,165원, 그럼 한 100원 정도, 90에서 100원 정도 올랐죠. 한때는 1,200원까지 가서 한 150원 정도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원달러를 봐야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. 왜냐하면 수출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원달러가 내려가게 되면 수출은 감소폭이 엄청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에서 제시한 GDP 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서 원달러가 내려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지금 위축된 상태에서 원달러 내려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. 특히 원달러가 내려오고 오르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방향성은 또 방향을 정하잖아요. 원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하고 뭐 그게 우리나라 기본적 패턴이었습니다. 외국 자본이 들어오냐 나오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또 한 번의 기로에 온 게 아니냐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가 하락을 해서 이전 저점을 깨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주가를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.
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내려오는 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방어 세력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현재 상태 내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아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 주가는 다 사상누각이 되죠. 자,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원달러 위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보면 지난번 저점 부분이 사실은 60주선입니다. 60주선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파란색 선인데요. 그 지점에서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하죠. 또 양원의 상단선, 그때도 양원의 상단선, 지금도 양원의 상단선. 근데 그때 시점과의 현재 시점의 이 후행 스팬의 모습을 보면 이때는 첫 번째 계곡을 봉우리를 뚫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뚫었었는데 다시 밀렸죠.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간이 많이 열리는 거죠. 위쪽으로.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더 많이 열립니다. 지금은 아래쪽이 더 많이 열려있던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죠. 그 시점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가 추가 하락에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, 자, 그 얘기는 시장이 반등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낫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 7%, 10%는 더 갈 수 있다는데 그걸 다 어저께 채웠어요. 어제 그제.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정유주 쪽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음봉이 3개가 나왔어요. 3가우즈라 그래가지고 3개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.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였는데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더 못 가잖아요. 특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는 5천억 이렇게 막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수 갑자기 줄어들었어요. 제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하고 상관관계에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1, 2, 3, 3봉 자리에 또 위치한 상황에서 갭이 4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멈추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에 도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원달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자리에서 원달러가 추가 하락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코스피의 거래나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약간 소강 국면 및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시장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반도체주의 바통을 네이버가 받아가면서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. 결국은 종목군을 체크하실 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군 위주의 대응이 유해 보이는 장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올해도 오늘 포함하면 딱 6거래일 남았습니다. 또 남은 연말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알찬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오늘장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. 주말 푹 쉬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